18일에 방송된 KBS ETV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50회에서는 신무영이 김소림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조남수는 자신이 신무영 딸이 아니라고 밝히는 신지혜에게 장난치지 말라며 대표 딸 아닌 건 언제 알았어요? 그냥 날 속이고 있었던 거네 라고 돌변했습니다. 그 반응을 본 신지혜는 꿈과 희망을 전부 잃은 표정 같다고 말했고 김소림도 안다는 말에 조남수는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와서 이 마당에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조남수는 김소림을 만나 신지혜가 친딸 아닌 걸 알고 있었냐며 너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라며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김소림은 친딸이건 아니건 뭐가 중요해. 지혜씨도 내 실체를 아는데 라고 실랑이 했고 조남수가 밀치는 것을 본 신무영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황당해하던 조남수는 대표님 지금 저 치신 겁니까? 제가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지금 김소림 때문에 회사를 위해 헌신한 저를 내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과 사는 확실히 하시죠. 저는 깊은 코스메틱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에 신무영은 경찰 조사나 성실하게 받으라고 말했고 조남수는 폭행죄로 같이 가서 조사받자고 말했습니다. 먼저 여성에게 의협을 가하지 않았냐는 신무영의 그는 김소림 때문에 저한테 억울한 누명 씌운 거 반드시 벗어내겠습니다. 저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해 주셔야 할 겁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소림을 데리고 가는 신무영을 조남수가 막아서자 이를 본 김건우가 그를 밀치며 왜 왔냐고 따졌습니다. 조남수는 김건우에게 대표님께 말씀 좀 드려. 김소림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고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떤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했는지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말에 김건우는 조남수를 때리며 헛소리 좀 하지마.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라고 말했고 싸움이 일어나려 하자 김소림과 신무영이 그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따라가려던 조남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자 다시 바닥에 누워 쓰러진 척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학생들의 소란을 듣고 나온 신무영은 조남수가 안전하게 쓰러지는 걸 봤다고 말했고 그에게 다가간 김건우는 김소림에게 얼음물을 요청했습니다. 얼음물을 든 김건우는 셋을 세며 얼음물을 들었고 조남수는 몸을 일으켜 도망가 버렸습니다. 김태준은 장세란이 바람 쐰다고 동해까지 간 것을 전해 듣고 이상준에게 어머니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상준은 장세란이 아래층에 사는 게 불편하다며 이사 가자고 말했고 김태준은 어머님이 너한테 미안해서 어려워하시는 거 못 느꼈어? 바로 푸는 게 힘들면 못된 말이라도 하지마. 마음에도 없는 이라고 나무랐습니다. 노력해도 힘들다고 말한 이상준은 결혼식을 미루자고 제안하는 김태주에 계속 진행하고 신혼집도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장영식은 이상준의 독립영화 현장을 찾았다 장영숙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넉놓고 운전하던 장세라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상준의 말들을 떠올리고 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아들에게는 그의 일생을 속이게 만든 사람, 조카에게는 등에 칼을 꽂고 싶은 사람,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었던 조카를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라며 성당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간 조남수는 일을 하다 보면 법카를 많이 쓸 수도 있다고 말했고 하청업체에 돈 받은 건에 대해서는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현찰로 받지 않았냐고 받아쳤고 그는 증거 영상이라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니까 일부러 걸고 넘어진 거라니까요. 물증이라도 갖고 들이밀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요청했습니다. 카드깡을 식당 사장님이 증언해줬다는 형사의 조남수는 그것도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깟 300만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신지혜는 21번 몰아쉬고 카레 가게에 들어왔고 유정숙은 너 나가 라고 분노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신지혜는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데 트라우마 있으실까봐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두 분께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정숙은 됐고 너희 엄마 부활해서 좋겠다 라며 화를 사귀지 못했고 김행복은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신지혜는 식당에 찾아오고 댁에서 잠든 것도 용서해달라며 아빠랑 소림 선생님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사표도 냈어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긴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면 독립해서 제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친딸도 아닌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니까요. 월세 원룸도 구했습니다. 석 달 뒤에 들어가려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조남수랑 원룸에서 살림 차릴 거냐는 유정숙의 그는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회사 대표 딸이 아닌 저를 조남수는 원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행복은 신무영 딸인 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해 신지혜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는 아빠를 안 보고 지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사는 건 없을 거예요. 아빠 그늘 밑에서 철없던 제가 부끄러워서요. 저희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책임감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요. 순정남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소림 선생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행복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나서서 테이블을 닦는 신지혜의 모습에 유정숙 또한 흔들렸습니다. 김소림과 함께 신무영을 만난 신지혜는 자신이 여행 간 동안 한 집에서 살기를 권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김소림에 신무영이 놀라가 그는 아빠 속도 좀 내세요. 나 동생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둘이라고 놀렸습니다. 바닷가에 선 장세라는 나 하나 없어지면 가족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나만 죽으면 이 모든 파탄은 끝이 날까? 라며 저녁 늦게까지 생각에 잠겼고 물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주 방에 있던 이상주는 과거 장세란에게 함께 끌고 안고 있다 들킨 것을 떠올리며 그때랑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작품하고 너랑 결혼할 생각 말고는 없었는데 누군가를 미치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에 김태주는 인생이 어떻게 늘 똑같을 수 있냐며 흘러가는 대로 더 보자고 말했습니다. 가족들 앞에 이상주는 지금 집은 팔고 신혼집을 구하기까지 처갓살이를 하고 싶다고 부탁했고 장현정은 장세란이 섭섭하겠다고 걱정했습니다. 김소림은 이상준에게 자신 방을 옷방으로 쓰라며 난 나갈 거야. 신무영 씨랑 같이 살려고. 그 사람은 반대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 라고 말해 김건우의 엄지척을 받았습니다. 김행복은 동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고 유정숙은 탐탁지 않게 김소림을 쳐다봤습니다. 김소림은 허락 안 해줘도 이건 내 결단이라고 말했고 유정숙은 삼남매 미친 것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라고 탄식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태주를 본 이상주는 넋을 놓으며 김태주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며 다시 반했습니다. 장현정에게 김소림의 선언을 전해 들은 신무영은 어른들을 회사로 모셨습니다. 왜 불렀냐는 유정숙의 신무영은 어제 저녁 소림씨가 한 말 때문에 많이 놀라시고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집으로 모시겠다는 신무영의 김행복은 김소림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난감해하던 신무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밝혔고 김행복은 소림이 의견을 존중해주는 걸로 하고 태주, 상준이 시골린 후에 두 사람 결혼 준비하도록 하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신무영은 감사하다고 고개 숙였고 유정숙은 아직 통과 아니에요. 집까지 보고 결정할 거예요. 라고 웃음 지었습니다. 최말순과 장영식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던 윤가부는 장영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는 장영식의 물음에 장현정은 엄마 사진을 찍고 싶어 나은주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걱정하는 윤가부네 장영식은 다들 나가주세요. 제가 상준이 고소 때문에 변론서를 좀 작성해야 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가부는 이제 마음 풀고 이상준과 장세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했고 장영식은 사과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상준이 아닌가요? 상준이가 알아서 망신 주고 있잖아요. 주인공 장영숙이 애 바꾸는 얘기
그 유치한 영화 태주씨도 말리지 않은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김태주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준이 형님 때문에 너무 크게 상처받았으니까요. 어떻게든 아파하는 마음 달래줘야죠. 형님도 이제 마음 풀 방법 찾으셔야 해요. 라고 말했고 장영식은 당신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상준이 결혼기사 안 났으면 이장미도 안 나타났을 거고 비밀도 영원히 묻혔을 거야 라고 원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분노하는 장현정의 윤가부는 장영식을 붙잡고 네가 서러운 건 꼭 알아주마. 아버지, 엄마 잃은 상처가 큰 사람인데 아들 잃은 서름에 빠져 너를 챙기지 못했구나. 내 잘못이다. 라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 윤가분의 손을 뿌리친 장영식은 제발 위선 좀 떨지 마세요. 할머니도 속으로는 내가 사라져줬으면 좋겠잖아요. 라고 분노했고 김태주는 형님 때문에 할머니 선망 증세까지 생기셨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이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죽었는데 큰일이냐는 장영식의 장지우는 그를 붙잡고 진짜 왜 이래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장영식은 장지우에게 너는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스튜디오를 나가버렸습니다. 장영식을 붙잡은 김태주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시죠. 우린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날 이해 못하냐는 장영식에 그는 그랬죠. 힘든 적 많았죠. 형님 아버지 잃으시고 어머니도 떠나시고 고모가 아무리 따뜻하게 해주셨어도 마음의 상처가 크셨겠죠. 라고 공감했습니다. 그 말에 장영식은 그런데도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됐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죄책감 느낄 시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영화 제작이라니. 그것도 장영숙이 아이를 바꾸는 스토리를 이라고 따졌고 김태주는 형님 죄책감은 2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모든 게 흘러갔다고 말한 장영식은 고모가 자기 아이를 믿고 본인이 나서서 검사를 했다면 뭐든 나에게 심부름 다 시켜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호적에 올려달라. 제처는 유산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주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며 어머니께 아들은 아니었지만 친아들처럼 키워준 가족이었잖아요. 라고 울먹였고 장영식은 가족? 네, 제가 나쁘고 악마고 벌 받을게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세라는 윤가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와 자신 탓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눈을 뜬 윤가분은 이상준에게 아들 이름을 부르며 너무 나쁜 꿈을 꿨다며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 슬픈 일은 있으면 안 되지 라며 장영식의 일과 아들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장세라는 엄마도 이상준 일도 다 자신 때문이라고 눈물 흘렸고 김태주는 가족들이 어떻게 좋은 날만 있을 수 있냐고 위로했습니다. 이상준은 장세란에게 다가가 시간이 걸려도 윤가분은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나은주는 장영식에게 장지우가 사고가 났다고 연락해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집에는 이상준과 나은주, 장지우가 있었고 장영식은 장지우를 데리고 장난쳤냐고 분노했습니다. 장지우는 제가 했어요. 아빠도 저희 감정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제가 아빠 부르자고 했어요. 라고 말했고 이상준은 장영식에게 제발 정신 차려. 형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사과해 라고 말했습니다. 나은주와 장지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으나 장영식은 이상준에게 재미있니?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할 수 없게 만들잖아 라며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이상준은 후배 감독이 집에서 정말 아이를 바꾼 일이 있었냐는 물음에 애를 바꾼 건 아니고 그 비슷한 거짓말을 했어.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고 회복하려고 다 같이 노력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커피차가 왔다는 스태프의 말에 이상준은 걸음을 옮겼고 눈앞에 장영식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은 이상준은 뻔뻔하게 스태프들에게 커피를 권하는 장영식을 붙잡고 이 영화 성공시킬 거야. 장난치지 마. 다 가져가. 라고 분노했습니다. 제 역할을 해주시는 장영숙 배우를 응원합니다. 라고 플래카드를 건 장영식을 본 장세라는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때리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는 장영식의 장세라는 날 쳐라. 상처받은 만큼 날 때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장영식은 조용히 깨진 안경을 주워 쓰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준비한 커피차를 망가뜨렸습니다. 숨을 몰아쉰 장영식은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망가져버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울먹였고 이상준에게도 미안하다며 영화 꼭 성공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울먹이며 돌아서는 장영식을 따라간 이상준은 스태프가 넘어져 간판이 떨어지자 몸을 던져 장영식을 보호하는 장면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